정조대왕함 옆에서 울린 자유의 파도. 그 소식에 몽골이 움직였다. 반중발러의 신해양연합, K해군이 만든 자유의 동맹. 2025년 9월 29일 부산 작전기지.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자 역사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미 해군 제7함대 기함 블루리지함과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정조대왕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한쪽은 1970년에 태어나 반세기를 넘긴 노병,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 과거의 미국과 미래의 한국이 자유의 바다를 함께 수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해군 장교입니다. 블루리지함 함장 루이스 카탈리나 미 해군 대령이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저는 통역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양국 동맹은 지금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제 단순한 보조 세력이 아니라 공동 지휘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태평양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양대 축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기함이 한국의 항구에, 한국 이지스함 옆에 정박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장면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울란바토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바다가 없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의 국방대학교에서 정조대왕함과 블루리지함이 나란히 선 영상을 교재로 사용하며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방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자유를 배우려 한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체가 아니라 생존의 모델이었습니다. 몽골은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로 경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배에서 벗어나고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위협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이룬 나라. 몇 주 후 몽골 국방부에서 장교단을 한국에 파견해 정조대왕함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몽골군 대령이 정조대왕함의 전투지휘실에 들어서자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형 해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KNTDS.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정보전쟁이군요. 우리는 아직도 총과 탱크로 싸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데이터로 전쟁을 합니다. 몽골 장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젊은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바다가 없는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다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석 달 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가 나왔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몽골은 가상 해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 해군의 작전 체계를 학습하고 내륙 국가에서도 해양 전략을 이해하는 지휘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러시아의 탱크나 중국의 자본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와 기술, 자유진영과의 연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날을 세웠습니다. 몽골은 지정학적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안보 완충지대다. 제3국의 영향력 침투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주권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 몽골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몽골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켰고 국방부는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몽골을 자유해양연합포럼에 초청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 구상을 프리덤 에지 플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가에게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몽골 국방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의지, 러시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을 의지, 자유진영과 함께 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몽골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몽골 광물 수출 90%가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러시아군은 몽골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소련의 위성국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굴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자유를 지키며 번영할 수 있다고.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3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나라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 2026년 봄, 부산항에 블루리찌함이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일본 함정, 그리고 몽골 국방부 장관단과 함께였습니다. 자유해양연합포럼의 첫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지휘함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국의 블루리찌함도 한국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몽골군이 가상 해군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사이버전 부대가 우리 함대의 통신망을 보호했습니다. 훈련은 완벽했습니다. 블루리찌함 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지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국가들과 함께.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몽골 국방차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바다는 지도 위의 바다가 아니라 마음속의 바다라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그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은 위협했고 러시아는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한국이, 미국이, 자유를 믿는 모든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카자흐스탄이 자유해양연합포럼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몽골을 본 또 다른 내륙 국가가 움직인 것입니다. 베트남은 정식 회원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필리핀은 한국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인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자유의 연대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가을, 정조대왕함은 인도양까지 장거리 순항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함정과 함께 5나라 연합함대를 구성했습니다. 남중국해를 통과할 때 중국 함정이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함대를 보고 물러섰습니다. 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우리는 혼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에게는 동맹이 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밤, 저는 갑판에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문득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였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유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유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의 자유도 위협받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돌아왔을 때 몽골 국방부 장관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자유해양연합포럼의 깃발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태극기 옆에 성조기, 일장기, 호주 국기, 몽골 국기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들이 함께 펄럭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니라 세계 자유의 바다를 지휘하는 중심 국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블루리지암 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국가들과 함께. 이것은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몽골,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 한국과 국방 협력 MOU 체결. 베트남, 한국형 구축함 도입 검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뉴스에 나온 그 배가 아빠가 탄 배예요? 그래. 와, 몽골 사람들이 우리 아빠 배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게 아니란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야. 작은 나라지만 자유를 지켰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자유를 나눠주고 있잖니. 나도 커서 아빠처럼 해군이 될래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며칠 후 울란바토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우리 가상 해군센터에서 첫 실전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가 없어도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자유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창밖을 보니 정조대왕함이 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장엄한 소리, 자유를 알리는 소리, 희망을 전하는 소리. 중국은 여전히 위협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압박하고, 북한은 여전히 도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지만 함께라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몽골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따를 것입니다. 부산항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의 불빛은 밝았습니다. 그 빛은 자유의 등대였습니다. 억압받는 모든 나라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따라오라.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그 신호는 바다를 건너, 사막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조대왕함과 블루리지함이 나란히 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자유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자유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함께 싸울 동맹이 있는 한, 자유는 이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